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제재에서 촉발되어 반일 불매운동과 일본과의 각종 외교적 마찰로 번지고 있는 한일 간의 갈등이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걱정되는 사람은 저만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청와대와 여당은 이에 대해서는 책임질 생각은 전혀 없고 추경 타령이나 하고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힘을 모아달라고 하고 있는 너무도 한심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참을 겸한 상견례를 갖고 추가 경정 예산이나 일본 수출 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또 IMF나 OECD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며 문제 제기를 한다며 추경을 독려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안정적인 당정청 관계 속에서 상반기에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주력했다. 하반기에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90일째 표류 중인 추경에 대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추경이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민생과 국익이라는 원칙하에서 유연하게 현 상황을 돌파해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아니, 이인영 원내대표님, 저도 추경안을 봤는데 그 추경이 정말로 민생을 위해서 시급한 추경인가요? 체육관 짓기나 영화 할인, 제로페이 홍보 같은 게 대체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추경안을 보시기나 한 건가요?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위의 말에 이어서 경제 한일 대전이 시작됐는데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대처해 주셔서 국민들이 든든해야 한다. 우리도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하면서 현재 상황은 건강한 비판을 넘어 정쟁의 악순환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김영호 의원은 한술 더 떠 일제 침략에 맞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달려가 부당성을 알렸던 것이 100여 년 전의 일이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WTO 등을 통해 일본의 부당함과 우리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표창원 의원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번에야말로 제2의 독립, 단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는데요. 이보세요, 의원님들. 지금 한일 관계를 이 꼴로 만든 정부가 누군지는 알고 저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김영호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의 그 말을 보니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요. 박찬대 원내 대변인도 경기 둔화가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기습적 경제 침략 행위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식을 같이 하고 해법을 초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이날 간담회에 대한 평을 덧붙이며 자아자찬을 했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의원들이 대부분 일본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 것을 높이 평가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다른 게 아부가 아니라 이런 게 아부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정부의 대응을 칭찬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대체 무슨 정신인지 알 수가 없네요. 정작 정계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진작부터 일본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정부가 방관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경련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정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한일 관계를 통해 본 우리 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 대담을 개최했는데요. 권태신, 정경련, 상금 부회장은 일본의 조처가 갑작스럽다는 여론이 있지만 지난 4월 정경련에서 개최한 한일 관계 진단 세미나에서도 자민당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한다는 언급이 나올 만큼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항을 알리는 신호가 여러 번 있었으나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권 부회장은 지난 10일 일본 경제 제재 영향 및 해법 긴급 세미나에서는 일본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 역시 수출 제한을 비롯한 통상 정책으로 맞대응을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일본의 2차, 3차 보복을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 취소 역시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한 바 있는데요. 대담자로 나선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압류된 일본 기업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 격화되고 한일 경제 관계가 최악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하루빨리 한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피해자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점을 인식하되 국가 간의 조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일본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재단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를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그러면 일본 기업도 도의적 책임을 느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대담에 참여한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본 수출 규제가 제조업 중심의 실물 경제 약화와 겹치면서 복합적 위기로 이어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일본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수출 규제가 철회되도록 노력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소재, 부품 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일괄 단축, 정규직 전환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이걸 보면 정부가 해야 하는 일과 여당에서 제안해야 하는 말을 재계 인사들과 이미 은퇴한 원로들이 제안하고 있는 꼴이라니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언급한 박윤만 두산 회장 역시 감정적인 대응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제해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고, 그런 반응은 이번에 정경련의 대담에 참여하신 분들에게서도 일갈되게 발견되고 있는데, 정작 청와대와 여당의 높으신 분들은 이런 목소리는 전혀 기울여 듣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고 있으니 그야말로 소기의 경일기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갈등이 오래 간다면 우리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 겁니까?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이 성인이고 당신들에게 저항하는 세력은 무조건 악이라고 규정하는 오만과 아집에 사로잡혀 계신 것입니다. 그런 오만과 아집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대체 언제쯤 직시하실 겁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공유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